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에서 기름 유출 사고로 죽은 물고기와 새들이 바닷가에 밀려오는 등 대형 환경 재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변은 폐쇄됐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는 석유 굴착 장치와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파손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파열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시 조치는 취했지만 기름 유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치료제가 승인돼도 백신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학생들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한 가운데 일부 주에서는 의무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서로 엇갈린 대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가 최대 $500의 현금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메가더파크가 15일부터 임시 폐쇄됩니다. LA시 정부는 노숙자 텐트 철거 작업을 위해서 공원의 일부를 임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서린 타이 무역 대표부 대표가 중국의 국가 중심적이고 비시장적인 무역 관행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곧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상장된 중국 기업 가운데 회계 감사 기준에 따르지 않는 기업들을 퇴출할 전망입니다. 중국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무부는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에 대해서 남북 협력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한반도에서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미국의 데이비스 줄리어스와 아담 파타푸티언 두 사람이 선정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오늘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각 부문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계 유명 정치인과 지도자 그리고 부호들이 탈세와 돈 세탁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보고서 판도라 페이퍼스가 공개됐습니다. 수백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어제 100대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며 미일 동맹으로 인도 태평양 문제 등에 대한 협력 강화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뇌물 8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막대한 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간 경위와 위례 신도시 등 다른 개발 사업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과 관련해 이재명 경선 후보는 관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바로 몸통이며 후보 사퇴와 특검 수사용을 압박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을 기록했고 팀은 12대 4로 대승을 거둬 류현진 선수는 14승을 기록했지만 토론토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LA 다저스가 결국 와일드카드로 플레이오프에 합류했습니다. 다저스는 오는 수요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를 펼칩니다. 3연승 팀끼리 맞붙은 LA 램스와 애리조나 카디너스 간의 NFL 4주차 경기에서는 애리조나가 37대 20으로 승리했습니다. LA 차저스는 오늘 3연승을 달리는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 경기합니다. NBA 시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LA 레이커스 브루클린에게 97대 123으로 패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오늘 덴버와 경기합니다.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에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0월 4일 월요일 라디오 설모닝 뉴스 2부입니다. 2부 첫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저희 KTLA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Marshlands here, which are quite sensitive. They're home to various species of birds and other animals. The hope is they can contain the oil here, then come in and skim it off the surface later and remove it. This is the situation onshore here. Now let's take a look at what the main spill looks like offshore. Show you some pictures now from the air from Sky 5 HD. The oil plume, as it's called, is now 6 miles long. It's 13 square miles in size. 현재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 곳곳에 기름이 유출돼서 유출된 기름 제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해안으로 이렇게 대량의 유류가 유출돼서 해변가에는 이 괴사한 조류와 어류가 떠내려오면서 지역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형 환경재앙이 우려된다 라고 지금 여러 곳에서 우려가 표명되고 있습니다. 해변은 즉각 폐쇄됐는데요. 관련 소식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팅턴 비치에서 3마일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육지의 오일 플랫폼과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이 파손되면서 대량의 유류가 유출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번 파이프 파손으로 무려 12만 6천 갤런의 원유가 해안가로 방출됐습니다. 유류 유출은 지난 2일 토요일에 처음 보고됐으며 이튿날인 3일 일요일 동틀 무렵에는 헌팅턴 비치 해변가로 유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방출된 유류로 인해 괴사한 어류와 조류가 해안가에 같이 떠밀려 들어오면서 헌팅턴 비치 피어에서부터 뉴포트 비치 시 경계선까지 이르는 백사장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헌팅턴 비치 해변가에 타르와 디젤류 냄새가 진동하고 검은색 오일이 파도에 실려 뭉텅이 져서 해변가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출된 유류의 타르가 조류의 깃털에 묻게 되면 물을 오염시키게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트리나 폴리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지난 주말 내내 파손된 파이프라인을 복구하는 작업이 진행됐다며 주민들에게 해변가 가까이 오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라구나 비치 관계자들은 수일 내로 라구나 비치 해변가로도 괴사한 어류와 조류가 떠내려올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류 방출로 인해 3일 열릴 예정이었던 퍼시픽 에어쇼의 마지막 날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는 백신 의무화 조치를 놓고 또다시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들은 의무화 조처를 내리고 있고 반면 야당인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들은 자유를 내세우면서 의무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가을 학기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역이나 볼거리 백신처럼 의무화 목록에 넣겠다는 겁니다. 결국 학생들은 코로나19 백신도 맞아야 등교할 수 있습니다. And well-established rules and regulations that have been advanced by the legislature for decades to add to that list the vaccination for COVID-19. 내년 학기로 정한 것은 아직 11살 이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법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FDA가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을 한 이후에 실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의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해 고려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의무화는 분열을 더욱 조장한다며 자유를 계속해서 억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I truly believe that the mandates only divide us and only divide us more. From the standpoint of mandates, I don't believe in imposing upon our freedoms over and over and over. 하지만 백신 접종자가 많을수록 사망자가 더 적어진다는 것을 믿기에 여전히 모든 측면에서 백신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의 효과를 인정하지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논란은 초기 단계지만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마스크 의무화 논란처럼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실내 공공장소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조치가 취해진 지역의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식사 공간 폐쇄를 추진 중입니다. 규정 준수를 위해서 매번 고객들과 싸우느니 아예 실내 테이블을 폐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높은 투고와 배달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버거 체인인 파이트캐슬은 최근 뉴욕 지역 20개 이상의 매장에서 식사 공간을 닫았습니다. 또 타코벨은 고객을 상대로 픽업과 배달 주문을 권유하고 있고, 맥도날드는 확진 상황, 로컬 규정과 직원 규모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식사 공간 폐쇄를 결정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실내 식사 공간을 닫으면 식탁을 닦거나 백신 접종 확인 직원을 비롯해 추가로 주방과 서빙 인력을 둘 필요가 없어집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직원들을 드라이브 스루나 픽업 그리고 배달 분야로 재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손님들과의 실랑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뉴욕시는 8월 17일 12세 이상에 대해서 실내에서 외식하려면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사실을 증명토록 했고, 샌프란시스코는 8월 20일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LA도 오는 내일로 예정된 이 관련 조례안 투표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사가 자사의 얀센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승인 신청서를 이번 주 연방규제당국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1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이번 달 안에 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오는 14일에는 모더나 백신을, 그리고 다음 날인 15일에는 얀센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논의를 각각 진행합니다. 앞서 FDA는 지난달 65세 이상 노인층과 18세에서 64세 사이에 코로나 고위험군, 면역 취약층에 대한 파이자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약 4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부스터샷 접종을 마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지 않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현금 지원 프로젝트가 실시됩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는 지난 9월 1일 이후 백신을 접종한 한인들에게 최대 $500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LA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한인으로 선착순 200명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500 지급할 예정입니다. $500를 모두 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200는 마켓카드, 그리고 $300는 체크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전화 213-738-9050, 전화 213-738-9050으로 하면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먹는 치료제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염병원이자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이 치료약이 승인돼도 백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제 ABC 방송에 출연해서 치료제가 승인되면 백신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받고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앞서 미국 제약사 머크앤컴퍼니가 지난 1일 경구용 항바이러스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경증 또는 중간 증세에 감염 닷새 내의 코로나 환자를 상대로 한 3차 임상시험에서 입원 가능성을 50%가량 낮췄고 코로나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머크사는 이 약에 대한 긴급 승인을 미 당국에 신청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잊지 말고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염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가 약을 갖고 있지만 백신을 안 맞아도 된다는 생각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시 한번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없어졌죠. 그리고 세입자 퇴거 금지 종료에 이어서 캘리포니아의 추가 유급병가도 지난달 말에 사라졌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됐던 SB95에 따라서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 추가 유급병가는 26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난달 말까지 80시간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로 추가 유급병가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노조단체들은 지금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유급병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리걸 에이드 앳 워크의 캐서린 우치드 변호사도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해당 조치를 끝낸 건 섣부른 결정이라며 유급병가가 다시 시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고용주 단체들은 유급병가와 유급휴가 이외에 캘리포니아 법이 정한 최장 8주의 유급 휴직과 종업원 상해보험과 장해보험 등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0월 4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남가주에는 지난주와 다른 계절이 느껴지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남가주 하늘에 점차 구름이 늘어나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에는 곳에 따라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낮 기온이 예년 기온을 약간 웃도는 상태를 유지하지만 지난 주말과는 큰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10도가량 뚝 떨어져 서늘해지겠고 수요일의 낮 기온도 전날보다 5, 6도가량 더 떨어집니다. 목요일에도 낮 기온이 좀 더 떨어져 목요일에 LA 다운타운은 70도를 밑돌 것으로 전망돼 이번 주 중 가장 서늘한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이 체감 기온이 좀 더 낮게 느껴집니다. 짙은 구름으로 햇살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또 금요일 오전에는 일부 지역에 빗방울까지 떨어져서 낮 기온도 여전히 70도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고돼 있습니다. 이렇게 서늘한 가을 날씨 토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일요일 하루는 잠시 포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 6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8도, 67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1도, 63도, 해안 지역은 78도, 62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그 외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5도, 낮 최고 기온은 79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새로운 영감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남가주에도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브레아 지역에서 산불이 일어나 20에이커 이상 전소됐고 어제 오후 기준 진화율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불 인근 57번 고속도로와 브레아 캐년 로드 출구는 폐쇄됐다가 어제 오후 7시 이후에 재개통되기도 했습니다. 실마 지역에서는 지난 주말 산불 3개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모두 진화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중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현금 부양금이 내일 추가 지급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사무국은 내일인 5일부터 70만 5천 명에게 4억 8천만 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 가운데 33만 명은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37만 5천 명에게는 체크로 우송됩니다. 가구당 조정 후 총소득이 연 7만 5천 달러 이하 납세자는 가정당 지원금 600달러의 지급 대상이 되고 여기에 자녀가 있는 가구는 500달러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부양지원금은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7월에 서명한 가주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의 하나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산층에게 적용되는 일회성 현금 지원금입니다. 6억 7천만 달러 잭팟이 걸린 파워볼 추첨 오늘 열립니다. 월요일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파워볼은 주 3회 추첨하는 걸로 지난 8월부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잭팟 금액이 이전보다 더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추첨 잭팟 금액 6억 7천만 달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 대상 범위를 대폭 좁히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서 한인을 포함해 이민 신분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장기 불법 체류자와 고령, 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이 훨씬 줄었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장기간 미국에서 살아온 대부분의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체포나 추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침에는 테러나 간첩 혐의로 기소된 불법 체류자들을 우선적으로 체포하고 2020년 11월 1일 이후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들도 추방 우선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LA시가 노숙자 텐트 철거를 위해서 메가더팍 일부를 폐쇄합니다.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한 데 이어서 메가더 공원 인근 45개의 노숙자 텐트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던 LA시 의회는 길세디오 LA 1지구 이 시의원실이 아직 이전하지 않은 노숙자들에게 2주 사전 통지를 주었고 그리고 15일부터 약 10주 동안 폐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재개장이 목표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낙태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규모 여성 집회가 열린 가운데 LA를 포함한 남가주에서도 텍사스의 낙태금지법 시행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토요일이었던 지난 2일 90여 개 비영리 시민단체로 구성된 위민스 마르치가 600여 도시에서 1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의 시위 참가자들은 낙태는 법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택상 건강관리라는 팻말 들었고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도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펄싱 스퀘어에서 시청까지 이어진 제5회 LA 위민스 마치에 수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 1차 공식 지도가 확정 발표됐습니다. 한인타운이 10지구 안에 통합돼 있는 것입니다. 이 선거구 재조정 공청회는 표결을 통해 K2.51, 플랜 K2.5라는 이 공식 지도를 채택했습니다. 이 K2.51에는 한인타운이 10지구에 통합돼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공식 지도로 채택된 K2.51을 보면 한인타운은 동서로 벌먼부터 맨하튼 플레이스까지, 남북으로는 11가부터 베벌리 블루버드까지 10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중심 지역인 윌셔 블루버드 일대의 경우 동서로 조금 더 확대돼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가 제시했던 지도와 거의 일치합니다. 원래는 윌튼 플레이스까지였던 서쪽 부분이 일부 제외됐죠.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 9일, 13일, 16일 4번의 공청회를 통해 여론 수렴을 거친 뒤에 이를 바탕으로 수정한 최종 재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데이비드 줄리어스와 아뎀 파타푸티언 등 미국인 2명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오늘 온도와 압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수용체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해 이 두 사람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노벨위원회는 먼저 줄리어스는 고추의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을 이용해 피부 신경 말단에 존재하는 열에 반응하는 감각 수용체를 발견했다고 밝혔고, 파타푸티어는 압력에 민감한 세포를 사용해 피부와 내부 장기에서 기계적 자극에 반응하는 새로운 종류의 촉각 수용체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UC 샌프란시스코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줄리어스는 1990년대 후반 고추를 먹으면 입안에 자결감을 일으키는 캡사이신을 감각신경 연구에 활용할 가능성을 발견하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파타푸티어는 이 극히 얇은 유리관 마이크로 피펫으로 콕콕 찌를 때 전기 신호들을 발산하는 세포주를 발견하고 여기에 기계적인 힘에 의해 활성화되는 수용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파타푸티어는 레바논 태생으로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크립스 연구소의 소속 연구원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가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 주민을 위해서 홍수 피해 복구 관련 공사 허가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다로 홍수 피해를 입은 펠팍 주민들을 위해서 건물 수리 및 복구 등을 위한 공사 허가 수수료를 10월 31일 이번 달 말까지 면제하는 결의안을 펠팍 타운의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 DC 로건 서클에 위치하고 있는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이 지난 토요일인 2일에 재개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작년 3월부터 폐쇄됐던 이 공사관이 1년 6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만 오픈하며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이 연방이민국의 불체자 단속에 대한 우려로 주간 체포자 명부 발행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페어팩스 카운티가 경찰국의 체포자 명부 발행이 이민 단속을 돕는 개인정보 제공한다는 카운티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말 연휴 겨울 급증을 끝으로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실내 모임이 잦아지고 긴 연휴가 찾아와서 겨울 급증이 예상되고 있지만 곧 12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2022년 초까지 베이 지역 인구의 90%가 면역을 가질 것으로 보여서 곧 안정세에 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빗 치우 주 하원 의원, 샌프란시스코 데이빗 치우 주 하원 의원이 아시아계로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시 변호사로 임명됐습니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이 같은 소식을 직접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하버드대 법대를 졸업한 뒤 인권 변호사, 검찰청 검사를 거친 치우 의원은 샌프란시스코 시의원, 시의회 의장, 주 하원 의원으로 활약했습니다. 워싱턴주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4달러 49센트로 인상됩니다. 워싱턴주 노동산업부는 지난 30일 올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13달러 69센트에서 80센트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70대 한인 여성이 오리건에서 동료 교인들과 함께 산행에 나섰다가 폭포 주변에서 추락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레건주 대슈츠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숨진 여성은 오레건주 비버튼에 거주하는 이수키 씨로 지난 29일 오후 3시경 오레건주 대슈츠에 위치한 트말로 크릭 폭포가 있는 계곡에 하이킹을 나섰다가 폭포 인근에서 15피트 아래로 추락해 변을 당했습니다. 산행에 나섰던 일행이 물속에서 구조한 이 씨를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결국 현장에서 숨졌다고 셰리프국은 밝혔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1살 소녀가 숨지고 5살 여동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밀워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오후 9시경 이 밀워키 북부에 위치한 셔먼파크 인근 지역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지나가던 차량에 타고 있던 괴한이 가족이 있는 차를 겨냥해 총격을 가했고 소녀들이 가족과 함께 있던 차 옆에 한 차량이 섰으며 총성이 울렸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용의자 신원을 밝히는 데 경찰은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 전해드릴 소식이 많아서 좀 일찍 연결했어요. 잘하셨어요. 이거 참 저도 지금 할 이야기는 많은데 빨리 자르면 어떡하나 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빨리 해야 됩니다. 네. 말 좀 빨리 합니다.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미국 사는 데서 즐거움을 차지해야 되는데 즐거움을 찾는 방법이 스포츠에서 찾는 바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찾아주십시오. 자, 첫 번째로 일단 야구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 멀리 그 LA 둥지를 떠나서 토론토에 가 있는 유현진 선수가 5이닝 동안에 2점 내주면서 마지막 경기를 승리를 했어요. 발티모어전에서요. 그런데 아쉽게도 가을 야구는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유현진 개인적으로는 14승 10패를 올리면서 이 미국에 온 지 4번째 그 좋은 승리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일단 유현진 선수가 쓸쓸하게 가을 야구 퇴장을 하게 됐고요.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팀은 물론 12대 4로 이겼죠. 그래서 그 언론에서 14승을 한 선수한테 인터뷰도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 비난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고 4회에 공을 맞았어요. 유현진 선수가. 그래가지고 부상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했다 이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오해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쪽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그 앙숙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뉴욕 양키스가 플레이오프 첫 경기로서 그 맞짱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일드카드로 두 팀 중에 한 팀이 올라가게 되는데 참 보스턴과 뉴욕에 사시는 분들 정말로 이 이벤트 정말 보기 힘든 경기입니다. 꼭 좀 관전을 해서 즐거운 또 경기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정도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타니 선수 마지막에 마무리 잘했죠? 잘했죠. 근데 오타니 선수가 이제 근데 오타니 선수가요 참 아쉽게 됐어요. 홈런왕은 물론 안 됐지만은 지금 46개 쳤거든요. 네. 46개 치면서 홈런에서 3위를 했는데 일단은 MVP 수상은 그 확정적이 됐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래서 10승 그러니까 투수로서의 10승은 물 건너 갔고 그리고 홈런으로서 46개를 때렸으니까 투수에서 이렇게 잘 던지고 타자에서 잘 치는 그런 정말로 야구 천재의 그 행보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오타니 선수는 MVP로 만족을 해야 되고 더 만족해야 될 거는 30억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약간 아주 적은 돈이었는데 4천억 대박이 터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네. 세계 이야기에 그래서 30억에서 4천억으로 올라가면은 100배가 뛰나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그것으로 만족을 하면서 다음 시즌은 아마 엔젤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4천억 기준으로 야구 이렇게 돼. 근데 그 선수 하나가 옴으로써 시청률이라든가 광고 또는 그런 입장 수입 등등을 따져보면은 4천억이 가깝지가 않다 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은 걸 보면서 미국 야구, 미국 스포츠계가 이렇게 대단하게 선수들에게 돈을 주는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럽에서 이제 황희찬 선수는 이적이 아니죠. 이게 임대 선수인데 임대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잘했죠. 올버햄튼이 아주 잘 빌려왔어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서요. 2대1 승리를 했는데 3톱으로 선발 출전한 황희찬 선수가요. 전반 20분에 이 롱슛은 아니고요. 올 때 구속을 살짝 찌르는 그런 득점을 기록했고요. 선취점을 올렸고요. 후반 13분에는 1대1 상황 한 골 내줬기 때문에 1대1 상황에서 히메네스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골문 구석에 정확히 꽂아 결승골, 그게 결승골이 됐죠. 그래서 2대1 승리의 주역이 되면서 시즌 3호 골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 언론에서는 울버햄튼이 새로운 영웅이 탄생했다라고 지금 대서 특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도 일단 손흥민 선수와 같이 유럽 무대에서 지금 황소같이 멋지게 뛰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또 알려드리게 돼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골프 소식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아쉽네요. 끝까지 아쉽네요. 그 경기를 쭉 지켜보니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라운드 고진영과 박인비가 똑같이 5언더파, 2라운드 11언더파,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라운드에서도 버디 4개, 보기 2개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최종 합계 13언더파 200타로 동타 진기록을 세우면서 공동 2위를 했는데 지가 지난 봄에 그 박인비 선수의 플레이를 직접 셰로 크릭에 가서 봤어요. 보면서 어제 또 역시 그 고진영 선수의 그 플레이를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술렁술렁 친다고. 그래서 그렇게 술렁술렁 치다 보니까 프랑스의 푸티에 선수가요. 되게 65위밖에 안 되는데 엄청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골프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술은 고지영이나 박인비 따라갈 선수들이 별로 없는데 바로 그 정신, 가슴에서 조금 밀리지 않았나. 그래서 아쉽게 공동 2위라는 동타로서 공동 2위 한국 선수끼리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쉽고 다음 주로 우승 소식을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올 시즌 마무리되기 전에 우승 소식 좀 더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나저나 다저스 와일드카드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진짜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수반에서 2등하고 전교 2등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그 자그마치 106승을 올렸고
샌프란시스코 107승 하나 차이입니다. 한 경기 차이. 그래가지고 정말로 와일드카드로 올라가게 돼서 목요일날 이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하고 단판 승부를 갖게 되는데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걱정되는 게 주포 먼시가 부상을 당했고요. 그렇죠. 또 다행인 것은 훌리오 유리아스가 20승을 올려서 지금 타승 1위예요. 그리고 워커 빌러도 16승을 올려서 지금 두 선수의 투수가 그다음에 슈어저까지 지금 14승을 올렸기 때문에 투수진은 막강하거든요. 근데 여기 한 경기 더 온다는 게 뭐 대단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먼저 온다는 게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그 투수 로테이션이라든가 선수들의 휴식 문제 같은 것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약간은 아주 느긋한 마음으로 지금 다저스나 샌프란시스코 카디널스 승자를 기다리게 되고 다저스는 무슨 수를 써도 샌프란시스코 카디널스 김광현이 있지만은 한국 선수가 있지만은 참 이게 경기를 보다 보면 우리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다 보니까 여기를 죄송합니다. 여기 응원하자니 이쪽이 막히고 저쪽이 좀 미안하고 그런 경우가 좀 계속 생기는데 많아요. 네. 김광현 선수가 잘 해가지고 잘하고 또 LA 다저스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없나? 그렇게 해서 경기가 마감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제 저도 이제 월드 시리즈가 다가오기 때문에 점점 저녁 시간을 뺏길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보면 그래서 유징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NFL도 지금 계속 또 슈퍼볼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월드 시리즈 끝나면은 풋볼 경기를 또 자세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그런 풋볼 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풋볼 경기도 알려드리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농구, NBA도 또 끝나가고 참 이렇게 끝날 때가 되면은 또 야구가 또 시작하고 참 이것이 미국에 사는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세계적인 선수를 가까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와일드카드 일단 일정 정리되자면 내일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다저스는 수요일에 내셔널 리그 와일드카드 경기가 있습니다. 미국 시간은 수요일이죠. 한국 시간은 목요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도 오늘도 4천억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소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 유명 정치인과 지도자, 부호들이 탈세와 돈 세탁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보고서 판도라 페이퍼스가 공개됐습니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체코 총리, 케냐 대통령 수백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YTN입니다. 판도라 페이퍼스라는 보고서에는 330여 명의 정치인을 포함해 세계 저명 인사 수백 명의 탈세와 불법 의혹이 담겨 있습니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14개 기업에서 입수한 1200만 개의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은 변호사와 회계사를 시켜 최소 36개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미국과 영국에서 저택 14개를 사는데 1,000억 원대를 썼습니다. 국왕 측은 세법에 따랐고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부부는 100억 원대 빅토리아 시대 건축물을 보유한 버진 아일랜드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바레인의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이 업체를 사면서 약 5억 원의 세금을 절감했습니다. 반부패를 강조했던 케냐 대통령은 파나만의 비밀 재단을 통해 혜택을 누렸습니다. 바비시 체코 총리는 프랑스 칸 인근의 부동산을 사면서 260억 원대를 유령 회사에 투자했지만 이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음해라고 주장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의 측근들도 비밀 자산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부호 중에는 터키의 건설업계 거물 일리카크와 소프트웨어사 레이놀즈의 전 CEO 브로크만 등이 있습니다. 2016년 비슷한 내용의 파나마 페이퍼스에 뒤이은 이 방대한 보고서 작성에는 117개국 언론인 600여 명도 참여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열리지 못했던 화려한 열기구 축제 앨버커키 국제 열기구 축제가 올해는 개막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토요일 새벽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의 하늘에 열기구가 나타났습니다. 번갈아가며 열기구에 불을 밝히면서 국제 열기구 축제 개막을 알립니다. 형형색색의 다양한 열기구들이 자태를 뽐내며 하늘로 떠오릅니다. 앨버커키 국제 열기구 축제는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예방 차원에서 취소됐습니다. 2년 만의 행사라 관심이 더 높습니다. It's always been my goal to come here. It's world famous and I love balloons. I couldn't wait. 전 세계에서 모인 열기구들이 자신의 비행 순서를 기다립니다. 젖소 모양의 대형 열기구가 두둥실 떠오르자 귀여운 펭귄도 나타났습니다. 헬로윈 호박은 물론 영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모습의 열기구까지 각양각색의 열기구들이 하늘을 채우자 화보의 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함을 떨쳐버리려는 듯 하늘로 떠오른 열기구들이 화려한 색감을 뽐냅니다. 주최 측은 90만 명의 방문객이 예상되는 올해 행사에서 시각적으로 놀라운 장관이 될 580여 개의 열기구를 9일 동안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 기시다 시대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 선출을 축하하고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기시다 일본 총리의 선출을 축하한다며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이며 난 기시다 총리와 긴밀히 협력해 향후 협력을 강화하길 고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두 민주국가와 양 국민의 역사적인 파트너십은 우리가 이 시대의 도전에 맞서 함께 협력함으로써 계속해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에 대해서도 성공적인 임기를 기리며 미일 동맹 발전을 위한 그의 파트너십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일본 중의원과 창민 의원은 총리 지명 선거를 잇따라 열면서 기시다를 제1본의 100대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2021년 10월 4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새로운 영감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기아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울세라 4세대 썰마지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